네, 중앙정부의 새 업무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업무 보고에서 문화 융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업무 보고의 키워드가 문화 융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먼저 큰 방향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조업 매출이 좀 부진하고 또 중국 같은 신흥국이 이제 약진하면서 위기를 이제 맞고 있는데 그걸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혁신적인 어떤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가 좀 돌파해내고 그래서 문화 융성을 통해 그걸 다시 한번 되찾아보자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도 업무 보고에서요. 문화의 산업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문화의 산업화가 어떤 뜻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에 이제 문화 콘텐츠라는 것이 산업화구의 접목을 통해 갖고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많이 냈는데 그것이 좀 더 전문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우리가 뭐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세계에 배급하고 이러는 어떤 각 단계를 좀 전문화하고 그러므로 해서 유통하는 데 있어 훨씬 좀 유리한 그런 고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게임, 웹툰, 영화,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R&D라든지 또 전 세계로다가 배급하는 그런 그 배급망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에 좀 더 많은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 가운데 이제 작년에 문화창조 융합센터 단지 등을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작년에 이제 그걸 오픈을 했고 올해는 고도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반을 좀 더 확고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화와 관련된 그 정책들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실제로다가 그 벤처 단지에서 젊은 청년들이 만든 회사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세계로 곧바로 사업화돼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확실하게 좀 갖추는 거를 저희는 올해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가 있더라도 이게 해외 진출이 잘 이루어져야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계획들 갖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저희가 그 국내외에 여러 가지 그 유통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만 해외 유통 채널 특히나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해외 유통 채널은 그간에는 이제 각 그 미디어 회사들, 콘텐츠 회사들이 이제 각계 약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해외문화홍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있는 문화홍보원, 그다음에 관광공사 지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트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루트를 통해 갖고 저희가 그 좀 해외로다가 배급을 하겠다는 거고 일종의 한국문화원은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무역협회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 그 한류의 역직구몰이라고 할 수 있는 K몰 24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한류 상품들을 판매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3월에 재해문화원 중에서 그 UAE에 처음으로다가 이제 한국문화원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일종의 문화상품 쇼케이스가 그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어떤 그 우리 문화상품이 퍼져나가는 발판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뭐 게임이라든지 웹툰, 영화 같은 이런 핵심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어떤 지원책 갖고 계십니까?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한 해에 거의 1조씩 성장을 하던 그 시장이 조금 멈칫하고 있습니다. 멈칫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R&D에 관련된 이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임과 관련된 R&D를 올해 굉장히 많이 지금 하려고 그러고 특히나 중동이나 남미, 동남아 같은 이제 신규 해외 시장 이제 이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PC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에 중국 때문에 잘 됐는데 지금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게임이
그런데도 좀 보급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 요즘 거의 단순히 그냥 만화, 웹에서 보여지는 만화가 아니고 다양한 저 미디어가 같이 이렇게 융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마치 애니메이션 같은 웹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융복합 콘텐츠로서의 웹툰을 지원을 하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러고요. 영화도 요즘 영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린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스크린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CG를 통해 갖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에 R&D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과 또 사업화를 저희가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네. 같고 또 올해 목표로 갖고 계신 것 중에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영토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경제 영토 개척이 잘 와닿지 않는데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 영토가 곧 경제 영토입니다. 어느 나라건 이제 우리 경제가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경제 영토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가 먼저 뻗어나가야지 그 다음에 경제가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 대부분 지금 한류와 관련된 상품들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다가 경제가 넓어졌거든요. 네. 우리한테 국내에서만 이게 유통되고 소비되던 화장품 같은 것들이 한류와 함께 나가면서 거의 K-뷰티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세계에서 각광받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죠, 작년에. 예, 그런 식의 경제 영토가 곧 문화 영토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보고회 할 때 대통령께서 아주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창문 문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창조 경제의 문제는 문화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을 줄여가지고 네. 창문 문답이라는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문화의 산업화 또 그런 경제 영토는 결국 문화 네. 영토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줄여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이 문화의 산업화 이야기를 좀 쭉 했는데 또 이 업무 보고를 보니까 역으로 산업의 문화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얼핏 네. 이게 서로 보완 작용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산업의 문화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화장품이었던 것이 우리의 문화인 한류와 함께 이렇게 가면서 K-뷰티로서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파급이 됐거든요. 예. 그런 식의 우리의 일상적인 문화 속에서 그것이 얼마든지 세계로다가 뻗어나가면서 명품화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산업이 그야말로 제조업 기반의 어떤 산업만으로다가 세계에 뻗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전통의 어떤 고유의 문화가 같이 접목되게 되면은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어떤 파급력을 갖는 그래서 경제 영토가 훨씬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네. 산업도 문화적으로다가 아하, 네. 잘 포장되고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봤던 동영상에서요. 이게 한국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한국 화장법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기업의 경영 방식도 문화를 통해서 변화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들어볼까요? 결국 창조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게 결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이제 문화를 통해 갖고 어떤 조직의 유연성이라든지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문화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 교육을 넓히고 또 전문적인 예술가들이 각 기업에 좀 파견을 나가갖고 문화의 어떤 향취가 나게끔 네.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공단 같은데 저희가 문화 행사들, 문화 축제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발표가 좀 됐습니다만 300개 기업에 1000명의 우리가 예술가를 파견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각 공단에 그런 문화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갖다가 열어서 기업들이 문화로다가 이렇게 옷을 입는 그런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좀 아픈 기억이긴 합니다만 지난해는 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관광 산업이 좀 위축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올해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숫자라든지 그에 대한 방안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이거 극복하는데 거의 1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사스하고 동북지방에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극복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는데 저희
3, 4개월 만에 극복을 했거든요. 네. 메르스 문제는. 그래서 올해 아마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 저희한테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포션이 큽니다. 그 비중이 크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제 중국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여튼 극복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올해 아마 저희가 전체로 보면 한 1,650만 명 그리고 중국 관광객 800만 명 네. 이상 저희가 좀 하려고 그러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만드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이 이제 서울과 제주만이 아닌 각 지방의 대표적인 컨테스트들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관광 자원화되고 그것 때문에도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그걸 위해 갖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